This guy just made $10,000 in 10 minutes. What they are doing is that these buyers are trying to protect it. Done. We took another 2,000 out of the market. We took another 3,600. Bam. 24,300 for the session. We are done in 20 minutes. I trade million account. 20분 만에 24,000달러를 벌어들인 이 사람은 전 세계 단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언급되는 인물 파비오 발렌티니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실전 투자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로빈스 월드컵 트레이딩 챔피언십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대회에서는 무려 6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준우승을 차지했고, 두 번째 대회에서는 수익률이 9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대회에서는 218%, 마지막 대회에서는 169%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죠. 더 놀라운 건 그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파비오의 12개월간 거래 기록을 분석해보면 무려 2,000번이 넘는 매매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주 5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8번 이상 진입과 청산을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짧은 순간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초고속 스캘핑 매매에 특화된 트레이더였던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몇 번만 손절이 나가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 짧은 순간의 변동성을 오히려 무기처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트레이딩 기법으로 30대 100만 장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파비오 발렌티니의 실전 매매 비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진입했고 어떻게 짧은 순간의 흐름을 읽어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높은 승률과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What does it mean? That I classify my setup from A to C. A setup, B setup, C setup. Not all the trades use the same risk. So if I get, for example, a C setup, I will risk 1,000 euros, maximum 1,500 as a stop loss of risk. If I get a B setup, it can go maximum 2,000 euros. If I get A setup, that means that all my confluence step in. I have the most statistical hedge that I can find in the market in the Nasdaq, so I will risk maximum 2,500 to 3,000. We will use this risk management for today. 파비오는 자신만의 매매를 총 3개의 셋업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업이라는 건 단순히 감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매매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각 셋업마다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 자체를 미리 정해놓고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진입 가격이나 손실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정하죠. 예를 들어 만원에 매수했다면 9,500원에 손절을 걸거나 마이너스 5% 같은 방식으로 손실 제한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파비오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해놓고 진입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자체를 먼저 설계한 뒤 매매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최대 손실 허용 금액에 따라 A 셋업부터 C 셋업까지 매매를 구분했습니다. 그중 A 셋업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대신 그만큼 더 큰 금액을 투입하고 더 큰 손실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자리였죠. 왜냐하면 여러 조건들이 동시에 겹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강한 확신이 드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는 동시에 이전 지지선까지 겹치는 자리, 여기에 거래량까지 살아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가 한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비오는 바로 이런 구간만 골라서 가장 강하게 베팅했던 거죠. It seems to be starting to create an A setup. What I want to see is absorption there. And I already see that the market is developing really good because we have a bullish bias for the day. And we start to see that the market is presenting some absorption here. 파비오가 이 구간에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바로 유동성 흡수가 강세 방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도 세력이 공격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매도자들이 시장가 주문으로 강하게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가격은 아래로 밀려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가 매도는 가장 빠르게 팔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가 아래쪽 물량을 계속 때려버리면서 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매도 물량을 매수자들이 지정가 주문만으로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요. 이 말은 결국 시장 아래쪽에 생각보다 훨씬 강한 매수 대기 물량이 숨어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서는 매도 세력이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뒤에서 훨씬 더 큰 자금이 받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비오는 바로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보이는 매수 물량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물량을 잘게 나누거나 숨어서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훨씬 거대한 매수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계속 흡수해버리는 현상을 바로 유동성 흡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매도 공세가 어느 정도 소진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아래로 미는 힘은 약해지고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던 매수세가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This is the benefit of order flow. You can see all this aggression in price. This 파비오는 자신만의 핵심 매매 비결인 오더 플로우를 공개했는데요. 그는 단순히 차트 모양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안에서 지금 누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오더 플로우를 통해 읽어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시장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매수세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던 거죠. 사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트레이딩 대회 우승자들의 매매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보조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결 흐름과 주문의 압력을 읽는 오더 플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자금의 단타 시장에서는 단순 캔들보다도 누가 실제 돈을 밀어놓고 있는가를 읽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에서는 파비오의 핵심 개념만 압축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파비오 외에도 실제 세계 트레이딩 챔피언들이 어떻게 오더 플로우를 활용해서 진입하고 청산하는지 실전 매매 방식들은 강의 사이트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절대 감으로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가열되면서 이번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순간부터 계단식 손실의 지옥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vel that I get from structure, because you need to start the day with the narratives. And here the narrative was bullish, but from this level it seems that we are seeking continuation sell. 파비오는 트레이딩에 들어가기 전 오늘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시장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나만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시장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오전 동안의 단기 흐름뿐만 아니라 그날 전체에 대한 큰 흐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인 파비오 본인도 내 시나리오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시나리오가 데이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인 것이었죠.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내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갈 경우 다시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This level here. So again, now it's a waiting game. Yeah. So even the scalper needs to have a little bit of patience.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a trader that is really bad positioning of the short. I need to have a little bit of premium, and I don't mean premium in the concept of premium and discount of ICT. I mean premium based on volume. 보통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다들 가격 프리미엄만 떠올리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RSI가 70을 넘어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이거 오버슈팅이다 판단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다시 RSI가 30까지 뚝 떨어지며 프리미엄이 빠질 때 익절하는 시기입니다.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팔고 하단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아주 전형적인 가격 프리미엄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비오는 차원이 다른 거래량 프리미엄에 집중했습니다. 남들이 가격의 숫자에만 매몰될 때 그는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가격은 모래성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거래량이 폭발한 지점은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가 모인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됩니다. 만약 가격이 다시 이 거래량이 끝판왕 자리까지 되돌아온다면 그 자리는 난공불락의 저항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유리하게 매도 포지션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We can see that the chunk of volume, the value area, it's here. 파비오는 바로 이 도구를 활용해 귀신 같은 타점을 잡아냈습니다. 설정법은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왼쪽 5번째 아이콘에서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공략하고 싶은 구간을 옆으로 쓱 드래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해당 구간에서 가격대별 거래량이 세로로 펼쳐지는데 여기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정점, 즉 POC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비오는 지금 당장 가격이 움직인다고 덜컥 들어가지 않아요. 거래량 프리미엄이 꽉 찬 이 POC 구간까지 가격이 차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가격이 결국 POC에 닿는 순간 이곳은 하락 확률이 극대화돼서 수익의 폭을 확 키워주게 되죠. 실제로 매도 진입 이후 가격이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비오가 이 자리에서 하락을 확신한 진짜 이유는 바로 유동성 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POC 가격대에서 매수 세력이 시장가 주문으로 거세게 밀고 들어왔지만 뒤에 숨어있던 거물급 매도 세력이 지정가 주문으로 그 물량을 아주 가뿐하게 다 받아먹어버린 거죠.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긴 캔들이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게 보일 텐데 이건 매수세가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해도 매도벽에 막혀 결국 POC 부근에서 주저앉았다는 증거입니다. 유동성 흡수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이죠. 파비오는 이렇게 시장가로 공격적으로 덤볐지만 반대편 세력의 압살당해 힘을 잃은 이들을 제한된 매수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차트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오더플로우를 보면 매수자들이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가격 차트를 보면 가격을 올리는 데는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퍼부어도 거대 세력의 매도세를 넘기기엔 역부족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매수자들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비오는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시장에서 제한돼 매수자들의 매수세가 끝나고 났을 때 매도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예상과 다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역추세 매매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짧게 잡아야 한다고 파비오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추세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C 셋업 정도의 자금만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는 B 셋업이나 A 셋업처럼 큰 비중을 태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죠. 그리고 파비오는 POC 구간에서 다른 조건들까지 동시에 겹치기 시작하면 승률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POC 구간이 기존 지지 저항 구간과도 정확히 겹친다면 어떨까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 곳에 중첩되기 때문에 저항과 지지가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더플로우 같은 유료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죠. 그런데 다행히 무료로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VD, 누적 거래량 델타를 활용하는 겁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CVD를 검색하면 누적 볼륨 델타가 나옵니다. 클릭해 차트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CVD는 쉽게 말해 시장가 매수 체결량과 시장가 매도 체결량의 차이를 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장가 매수가 더 많이 체결되면 CVD는 상승하고 반대로 시장가 매도가 더 많아지면 CVD는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CVD가 상승하면 가격도 함께 오르고 CVD가 하락하면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공격적인 주문 방향과 가격 움직임이 보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면 CVD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가 매수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계속 윗꼬리를 만들면서 위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야 정상인데 말이죠.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건 매수세는 공격적으로 시장가 주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 위에선 더 거대한 매도 세력이 지정가 주문만으로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조용히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장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요. 이렇게 매도 물량을 시장에 조금씩 넘기는 과정을 바로 디스트리뷰션, 분배라고 부릅니다. 큰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가격이 무너져 자신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티나지 않게 지정가 주문으로 물량을 넘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는 매수자들이 계속 시장가로 달려들기 때문에 CVD는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생각보다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거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한된 매수자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격적으로 사줄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 매도 세력은 이미 충분히 분배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가격은 방향을 바꾸며 강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비오는 바로 이 타이밍에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매도 자리는 거래량이 가장 집중된 POC, 시장 내부 흐름을 보여주는 기존 저항선, 그리고 매도 세력의 분배까지 총 4개의 조건이 동시에 겹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작은 C 셋업이 아니라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진 A 셋업으로 비중을 늘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분배의 반대 개념인 매집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분봉 차트로 보면 이 구간에서는 CVD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가 매도가 공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이라면 가격이 크게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장가 매도는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거대한 매수 세력이 아래에서 지정가 주문만으로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동성 흡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매도자들은 공포에 던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조용히 그 물량을 계속 받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공교롭게도 POC 부근이자 과거 지지 저항 역할을 했던 가격대와도 겹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단순 반등 자리가 아니라 POC, 매집, 지지선 총 4개의 핵심 조건이 모두 충족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는 가장 강한 확률을 가진 A 셋업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손절은 이전 저점으로 짧게 설정하고 목표가는 B급 셋업 기준인 손익비 4대1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입 이후 가격은 목표가까지 강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매매법을 초보들이 접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볼륨 프로파일의 영역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횡보 이후 하락 추세 구간에서 POC를 찾으려고 해보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 영역을 하락 추세 전체 구간으로 정하면 POC가 8280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 구간을 영역으로 정하면 POC 가격은 8827달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락 구간을 영역으로 잡으면 POC는 8687달러로 변하게 됩니다. 볼륨 프로파일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POC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매 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볼륨 프로파일 영역을 잘못 설정하면 손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역을 POC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와 이 POC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음봉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 POC를 사양 돌파해 올라가 손절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볼륨 프로파일의 영역을 잘못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가격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가격이 하락 전 횡보 구간을 영역으로 잡아보면 이 구간이 강력한 POC 구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수동으로 영역을 그리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핵심 구간을 스스로 포착해서 볼륨 프로파일을 그려주는 자동 프로파일 지표를 직접 개발해 실전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추세가 꺾이는 변곡점이 나타나면 알아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인 POC 가격을 딱 찍어주죠. 차트를 보시면 녹색 볼륨 프로파일이 보일 땐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하며 위로 쏠 준비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보라색 프로파일이 뜨면 강력한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며 하락으로 끌고 가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의 힘이 강할수록 거래량 막대가 길어지고 이때 강력한 매수 타점에는 녹색 A 셋업이, 매도 타점에는 보라색 A 셋업 시그널이 뜹니다. 이런 A 셋업이 포착됐을 때는 그만큼 승률이 높다는 뜻이니 비중을 과감하게 실어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추세가 시들해지면 막대기가 짧아지면서 C 셋업이라는 신호가 켜지는데 이때는 투자 비중을 보수적으로만 가져가야 안전합니다. 물론 중간 정도의 흐름일 때는 B 셋업이 표기되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되고요. 여기 하나 더, 지표 하단에는 자동으로 CVD 지표가 함께 출력되도록 세팅해 두었습니다. 이 CVD가 고개를 들고 상승하면 시장가로 사들이는 매수세가 매도 물량을 압도하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꺾여 내려가면 시장가 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실제 차트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이 자동 프로파일 지표를 활용해 비트코인 1분봉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CVD가 가파르게 치솟는 구간이 포착되죠. 이건 지금 매수자들이 시장가로 공격적인 베팅을 퍼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 매수세는 강한데 POC 구간에만 닿으면 긴 윗꼬리를 달고 주저앉는 캔들과 음봉이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81,144달러라는 이 POC 가격대에서 거대 매도 세력이 지정가 주문이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두고 몰려오는 매수 물량을 족족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지금 덤비는 매수자들은 힘이 다 빠져버린 제한된 매수자들일 뿐이고, 반대로 매도자들은 이제 곧 대량의 매도 폭탄을 투하할 준비를 마쳤다고 봐야 합니다. 마침 강력한 하락 신호인 A 셋업까지 등장했으니 이 POC 가격대는 이제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 즉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단순히 특정 가격대에 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산 규모와 이 A 셋업의 비중 관리에 맞춘 원칙적인 손절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완벽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CBD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고 보라색 하락세가 주도하는 거래량이 등장했을 때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CBD가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매도세가 시장가로 매도 물량을 쏟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의 가격대를 보면 POC 구간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들은 제한된 매도자들이고 매수자들은 이 POC 가격대인 81,060달러에서 지정가로 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들의 매도 물량이 소진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은 B셋업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가격은 상승을 했고 가격의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데 CBD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도자들의 시장가 매도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 POC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않고 바로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비오의 매매법과 자동 프로파일 지표를 활용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으로 볼륨 프로파일과 CBD를 보여주는 자동 프로파일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